오늘 소개할 렌즈는 TT 아티산의 50mm f1.4 틸트 앤 시프트 수동 렌즈입니다. 50mm 렌즈는 제조사에서 가장 만들기 쉬운 허각의 렌즈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선에서부터 외국까지 모든 부분에서 준수하게 저가형 렌즈지만 구매를 하였습니다. 예전에 11mm 어안 렌즈를 구매할 때 초기 물량으로 교환을 했는데 저가형 렌즈이고 국내 AS가 안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 국내 판매처는 리뷰를 하다 보니 저와 맞지 않는 회사라 느껴져서 저가형이고 딱히 문제될 것이 없는 수동 렌즈이기에 혹시나 생길 문제에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마음 편하게 구매 대행 사이트를 통해 구매했습니다. 사은품으로 같이 준 소형 LED 조명은 면 발광 배터리 내장으로 가벼워 기대 이상이고 C타입으로 충전하며 충전 중엔 빨간불, 충전 후엔 녹색불로 바뀌며 3단계 밝기 조정이 됩니다. 케이스 렌즈는 요즘 예능이나 드라마에서 사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렌즈입니다. 특징은 초점거리가 다른 면들을 초점을 맞춰 촬영하기에 좀 더 특색 있는 효과와 개성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미니어처 효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노입니다. 오늘은 TS 렌즈의 특징과 원리부터 선에도 비교, 특별한 개성을 연출하는 방법, f1.4 렌즈를 활용한 아웃포커싱 촬영, 인물 촬영 및 제품 촬영, 건물 촬영 등 많은 부분에 대하여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렌즈의 크기는 매우 작습니다. 기존에 리뷰했던 11mm 어안 렌즈보다도 크기가 작습니다. 그리고 비교 대상인 RF 50mm f1.2에 비해서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작고 귀엽습니다. 처음 제품을 받아보고 당황했습니다. 혹시 이게 당한 건가? 그래서 언박싱 후 바로 테스트샷을 촬영하였고 작지만 선에도나 조리개보도 괜찮다고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원리는 시프트 축의 각도를 조절한 뒤 틸트 축을 돌리면 초점이 잡힌 면이 회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많은 촬영 장면에서 개성 있는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동 포커스링을 장착하였는데 기존에 제가 사용하는 방식으로 포커스링에 물려서 사용할 수 없어서 부품을 교체하여 겨우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렌즈가 워낙 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에도는 ROE와 비교를 하였는데 중앙부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주변부에서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차트나 색상표를 이용한 촬영이 아니지만 쉽게 이해되실 수 있는 비교라 생각합니다. 사진에서는 피킹이라는 보조 기능이 초점 가이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쉽게 초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피킹이 있는데요. 피킹이 없을 때와 켰을 때 여기도 빨간색으로 해놓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빨간색이 들어옵니다. 사진과 마찬가지로 돌리면 모니터와 스피커 사이에서 움직이는 게 보이십니다. 모니터에도 줄이 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빨간색이 좋아서 빨간색으로 설정을 하였고 다른 색상이 좋으신 분들은 다른 색상으로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도가 강해서 원본의 색감이 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강도를 약으로 해놓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틸트 앤 시프트 렌즈는 축을 돌려서 사용하는 렌즈입니다. 각이 꺾이는 걸 틸트 축, 그리고 아래쪽에 돌아가는 걸 시프트 축이라고 합니다. 이 두 축이 돌면서 초점 영역이 360도 회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촬영을 하기 때문에 제품 촬영 및 건물 촬영은 똑같은 원리입니다. 현재 1.2 상태고요. 여기서 틸트 축을 돌리면 이렇게
초점의 축이 틀어집니다. 정확하게 맞추면 지금 비스듬히 되어 있지만 지금 렌즈 3개에 2870, 1535, 50mm가 다 보입니다. 자, 여기서 조리개를 조여서 맞추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포커스 영역이 넓어집니다. 포커스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 렌즈 전체가 맞춰지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 아웃포커싱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가운데 있는 1535만 하나 맞추고 싶다 하면 시프트 촉을 돌려서 초점을 변화를 시키고요. 이렇게 맞춘 다음에 포커스를 이걸 돌리면 보시면 딱 1535면 맞고 나머지 두 렌즈는 아웃포커싱이 걸립니다. 사진으로 찍어보면 이렇습니다. 조리개를 조여놨는데 다시 1.4로 가게 되면 딱 보시는 것처럼 1535 렌즈만 확실하게 표현이 됩니다. 사진으로 찍으면 이렇습니다. 건물 역시나 앞에서 보셨듯이 제품 촬영하고 똑같습니다. 위로 아래로 올리느냐 아니면 90도 돌려서 내가 원하는 범위만큼만 담느냐, 그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물을 담으러 갔는데 위아래는 상당히 이쁜데 양옆이 지저분한 것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 건물의 사이즈에 맞게 적정 조리개를 선택하고 가운데 부분만 담고 양옆을 날리면 됩니다. 아니면 건물 하나만 꽉 들어오게 담고 싶은데 위가 잘린다든지 아니면 아랫면이 너무 많이 나오든지 해서 보기가 싫을 때는 축을 위아래로 올려서 촬영을 하면 되는 겁니다. 틸트 시프트 기능이 없어서 50mm 렌즈로 촬영하면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잘려버립니다. 아니면 좀 더 광각의 렌즈를 써야 되는데 그런 배경이 너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 틸트 축을 살짝 올려서 자, 건물을 다 담을 정도에서 고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회전을 하면 깔끔하고 멋있는 그런 촬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껏 찍어온 예시 사진을 보면 사람이 많아서 타임랩스를 찍는데 초상권이 걱정이 된다. 그러면 1.4의 조리개를 가지고 찍으면 거의 한 선 정도의 초점이 맞고요. 아웃포커싱이 심하게 되고 어느 정도 이미지와 느낌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고요. 아니다 나는 전체를 다 찍고 싶다 하면 조리개를 뭐 16까지 조여도 됩니다. 조여서 촬영을 하게 되면 전체가 다 화사하게 들어오고 전 영역이 잘 들어오는 그런 촬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동 렌즈라고 너무 겁먹고 내가 이걸 어떻게 사용하지 걱정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셨다면 권홈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리뷰를 하려고 2달 이상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필드 테스트는 충분히 했습니다. 다양한 리뷰를 하기 위해서 준비한 건 아니고 이런저런 상업 촬영을 하고 개인 촬영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한 부분을 전달할 수 있다 생각하고요. 렌즈의 특성상 조리개를 개방을 많이 하느냐 조이느냐에 따라서 선회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적정 선회도 5.6, 8.0 정도에서 촬영을 하신다면 선회도 좋은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형태로 찍으면 그냥 50mm 렌즈와 똑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구매 링크는 더보기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선택과 구매는 개인의 몫입니다. 참고하셔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타 촬영입니다. 제품을 촬영을 할 때도 TS 렌즈를 가지고 촬영을 했습니다. 감성적인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후보적으로 얼마든지 흉내를 낼 수 있지만 TS 렌즈의 주변에 왜곡과 복해는 따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덜 인위적이고 더 자연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TS 축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촬영을 하면 굉장한 선회도를 보여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중앙부의 선회도는 ROE와 큰 차이가 없이 아주 선명합니다. 주변부로 갔을 때는 약간 안타깝긴 하지만요. 인물을 촬영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제품을 촬영할 때 화면 전체에 가득 채울 게 아니고 주변부의 디테일이 크게 중요치 않다면 얼마든지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렌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틸트 축을 이용하면서 조리개를 조였다 풀었다 조였다 풀었다 하면서 내가 원하는 범위를 정해서 찍을 수 있다는 건 또 일반 렌즈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수동 렌즈이고 초점 잡기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힘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조금만 연습하고 노력해서 사용을 하면 남들이 찍지 못하는 남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보게 되고 인물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촬영을 하면서 짧게 TS축을 사용하지 않고 찍은 영상들과 약간의 TS축을 사용해서 뭔가에 대한 변화를 주면서 찍은 영상들을 짧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 이렇구나 라고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Sitting in my throne, trying to get that late view. I'm plugging to the natural. Remind myself of love and light. Could have been just shadow, but it's shallow water on my back. Blasting forward to my fantasies. Won't take this world for granted. And self find all the answers. Confused so I don't follow. My mind, loving all the time. Money don't override. Getting paper is paper, getting greater is greater. So peace, so sweet, so beautiful. Need nothing for the fall. Let me land free from it all. From it all, from it all. Got my superpowers, and I'm smoking flowers. Shower me with lavish. Tell myself I got this. Scientist on this rocket. Fire away, I'ma block it. Sitting in my dome, trying to get the late view. 이번 시간에는 중국의 저가형 TS 렌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굳이 AF가 좋은데 수동 렌즈가 필요하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요. 나는 어려워서 사용하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특히나 캐논 같은 경우에는 RF 서드파티 렌즈들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AF만 꼭 고집하지 않는다면 수동이지만 많은 서드파티 렌즈들이 존재를 합니다. 캐논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제조사의 바디에 맞게 마운트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마운트에 맞춰서 구매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고 사진을 촬영하고 영상을 촬영하는 영역을 범위를 조금씩 넓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후회는 없지 않을까라고 조심히 생각해 봅니다. TS 렌즈는 한번 사용하면 팔기에는 아깝고 그렇다고 해서 다시 사기에는 그렇고 그런 계륵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TS 렌즈는 거의 대부분이 100% 수동 렌즈이고 이런 렌즈는 하나 가지고 있으면 평생 쓸 수 있는 렌즈이기 때문에 어떨까 생각하고요. 이상으로 오늘 리뷰를 마무리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 좋은 AF 기능을 놔두고 왜 수동 렌즈를 쓰냐 하시겠지만 의외로 수동 촬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자동 포커스 시스템을 이용을 하면 좋겠지만 자동 팔로우 포커스 시스템은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수동 링을 돌려서 초점을 조정을 해도 동적 피사체를 따라가기에는 걷는 정도의 움직임은 충분히 포커스를 따라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삼양의 24mm 렌즈를 리뷰를 했을 때는 선해도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이 50mm 렌즈 같은 경우에는 최대 개방 시에도 선해도가 좋고요. 이 렌즈는 자주 사용해 보고 써봐야 좀 더 정확하고 그리고 디테일하며 감성적인 촬영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있습니다. 솔직히 캐논을 사용하면서 서드파티 렌즈에 대한 그런 기대를 하거나 아니면 서드파티 렌즈가 꼭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많이 안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사마다 렌즈의 색감이 다 틀리기 때문에 하나의 렌즈를 바꾼다면 전체 렌즈를 다 바꿔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있는 렌즈 그대로 사용한다는 생각이었고요. 어안 렌즈, 틸트 앤 시프트 렌즈는 아직 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했고요. 그래서 저렴한 중국산 렌즈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저런 연유로 저는 이 렌즈를 구매하여 사용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